기자수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갖고 오셨어요? 동지헌말이라는 풍속이 있습니다. 동지헌말. 네, 동지에는 버선을 만들어서 시어머니나 시고모님 이런 분들한테 바치는 거죠. 예. 선물로. 그러니까 풍년을 비는 이제 또는 아기를 많이 낳는 다산을 뜻하는 풍정이라는 풍속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만 이걸 동지헌말이라고 합니다. 예. 양말을 증정한다. 요즘 누가 버선을 짓겠습니까? 요새는 다 양말 공장에서 만든 양말로 이제 선물을 대신하죠. 그렇죠. 최근에 현대자동차 공장 구내식당에서 이 동지헌말 양말 좌판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의 구내식당에서 양말을 팔아요. 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제기된 수백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소송 비용을 벌고자 양말 판매에 나선 거죠. 뭐 양말 팔아서 얼마를 남겨갖고 소송 비용을 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진중공업 노조가 최근 사측에게 59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쌍용자동차 노조, 유성기업 노조도 46억 원, 12억 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았습니다. 철도 노조는 코레일로부터 영업손실 15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당했고 코레일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졌으니까 10억 원 위자료도 내놓으라고. 예. 또 대체 인력 투입한 비용도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노동운동을 억누를 때 경찰, 검찰, 정보기관이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돈의 힘으로 이제 무릎을 ቁ리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뉴스에서 손배가압류라는 말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등장해요. 예,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고 그러니까 피해를 갖다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개인들과 가족을 포함한 신원 보증인들에게 가압류 조치하는 거죠. 그렇죠. 급여, 부동산까지 다 압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을 하는데 더 빠르고 강한 효과를 내려면 가압류 조치를 갖다 먼저 취하는 거죠. 이런 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노조원들의 회비받아 운영하는 노조로서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배상액에 대해서 소송 비용만 또 수억 원이 들어가니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고자 항소, 상고를 하려고 해도 당장 돈이 없고 재판을 포기하면 어차피 패소했으니까 그야말로 손해배상, 배상금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1990년대만 해도 주로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은 파업 주동자 구속, 수배 이런 걸로 이제 대항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방법이 바뀐 거죠. 또 손해배상 소송도 옛날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 노사 타결할 때 악수하고 헤어지면서 다 이제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자. 취하하면서 대부분 해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신사적으로 끝났던 건데 외환 위기를 거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죠. 2002년에 철도 발전 가스 이 공공부문 연대 파업 이후에 청구 액수가 크게 늘었고 2002년이요. 예, 손해배상 가압류라는 압박 방식이 계속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그렇죠. 2003년 이맘때쯤입니다. 1월 달이었으니까 두산중공업 노동자이던 고 배다로 씨가 이 손배 가압류의 항야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손배 가압류라는 것의 실태가 우리 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저런 걸로도 저렇게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해 보시죠. 임금, 퇴직금, 부동산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압류를 당했어요. 그 파업이 끝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임금을 하나도 또 받지 못했어요. 그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몰려간 분명히 거죠. 회사가 손 내밀고 악수해서 우린 다 풀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뒤로는 저런 압박을 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안 거거든요, 사람들이. 배다로 씨가 숨진 이후로 한진중공업에서 또 고 김주익 씨가 또 목숨을 끊었고 이게 사회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 손배 가압류라는 게 잠깐 주춤했어요. 암만 가압류를 해도 그렇지 최저임금은 놔두고 가압류하자. 사측도 평조합원에게는 빼자. 간부들만 해당시키자. 또는 신원 보증인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걸로 가는 듯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지금 신원 보증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신원 보증인이라는 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재산까지 다 압류. 그 사람들 월급까지 다 압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결정적인 게 하나 나오는데 불법 쟁의 행위와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한 연구라는 자료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연구원에서 등장하면서 손배 가압류는 전국의 모든 기업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간부, 평노조원 그리고 그의 가족, 그의 신원 보증인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런 거예요. 집 날리기 싫으면
알아서 남편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든지 예. 아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빠 노조에서 빠져나오세요라고 울고불고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노조에서 탈퇴시키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노조에서는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파업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건데 한국의 노동법과 노동의 구조가 참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은 예. 이제 어떻게든지 불법이 돼버린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때부터 노조를 압박하는 협상 카드에서 또 변화가 있는데 노조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는 압박 수단으로 이 손배 가압류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007년 이랜드 노조 파업 때 법원이 노조원 49명에게 54억 원을 회사에 물어주라고 판결했어요. 49명에게 54억 원. 1인당 한 1억 한 2천만 원 된다고 칩시다. 이분들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80만 원이요. 80만 원. 예. 지난번에는요 노동자뿐만 아니라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도 시공사들이 주민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예, 점점 범위가 넓어져요. 캄보디아 노동자들도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또 당한다고 합니다. 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다국적 봉제협회에 대한민국 기업들도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체도 달라져요. 이제는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또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 국가도요? 예.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2009년 쌍용차 정부가 경찰 치료비 내놔라, 경찰 위자료 내놔라, 예, 예. 경찰 장비가 부서졌으니까 배상 청구하겠다 그래갖고 22억 원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것저것 다 합치면 쌍용차 노동자들한테는 281억 원이 물려 있어요. 가난과 좌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는데 돈 내고 주고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가진 사람이 법대로 하자고 할 때가 가장 잔인하고 그러네요. 교활할 때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부도 사법부도 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